좋아요, 구독!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로봇주 다시 뛴다. 두산 로보틱스 시총 4조 원 돌파. 오늘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수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로봇주가 AI와 함께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어제 장에서도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 앞서 이야기를 굉장히 잘 해주셨지만 연기금 쪽에서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 로보틱스가 상승 전환을 했던 시점과 연기금이 매수를 시작한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리게 되면서 수급적으로 좀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앞서 수급적인 지표를 봤을 때 연기금에서 11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를 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매입을 한 것은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물론 7만 원 라인대를 뚫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점은 경신을 하긴 했는데 첫날 상장한 날에 했던 그 윗꼬리대 매물대를 뚫지 못하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남기긴 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럼 7만 원 이상 라인대를 넘어갔으면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지만 이 라인대에서 약간 쉬어감으로 인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의 상승세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뭐 또 다른 이슈들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1월 달 첫 보호 예수 물량이 빠졌을 때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을 했어요. 양봉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두산 로보틱스가 12월 5일 그리고 1월 5일에도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날이긴 합니다. 이날에도 두산 로보틱스가 물량을 빠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지도 확인해 볼 여지는 있지만 최근 들어서 협동 로봇 시장, 특히 산업용 로봇 시장 자체가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특히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 글로벌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4위입니다. 관련했을 때 좀 산업용 로봇 설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전자라든지 자동차 쪽, 특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는 산업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통 로봇 산업이 성장하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큰 폭의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평균 38%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기업의 실적은 아직까지 영업이익은 적자이지만 지금 과연 내년에도 적자일까? 내후년에도 적자일까?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주가 아니라 성장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이다 보니까 지금은 투자를 해서 외형 성장을 이뤄나갈 때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성장세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거기다 더해서 로봇 섹터 전반의 투심을 끌어올렸던 게 정부의 좀 정책,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법이라고 해서 11월 17일에 로봇의 실외 이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인도를 걸어가면서 뭐 배달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배달할 때 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배달료가 얼마인지. 너무 비싸요, 요새. 네, 뭐 10,000원 이상일 때 뭐 최소 4,000원. 배달료가 붙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배달하기가 좀 꺼리는데 하지만 로봇이 실제로
배달을 해준다면 관련했을 때 이쪽 시장에 뛰어든 로봇 기업도 그렇고 우리도 좀 행복하고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는 로봇이 실외 이용을 허용하게 되면서 산업적인 성장성도 그릴 뿐만 아니라 이 뉴스가 세로뉴스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좀 두산 로보틱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오고 나면 세로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적인 성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진 것으로 보면은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보였고 12월에도 좀 더 긍정적인 흐름들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책 테마주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혹은 기업 쪽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좀 향방이 많이 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도 좀 화답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쪽에서도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이 기대감이 점점 실체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로봇주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김시은 팀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 뭐 출생률 저하라든지 고령화라든지 뭐 산업재해 위험에 대한 그런 대체 심리로 인해서 산업용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파일을 넓혀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명 핵심 키워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고 오는 키워드가 내년에도 성장이 이어지는지 이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연초부터 굉장히 강한 랠리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삼성 쪽에서의 지분 투자 이슈도 있기도 하고 LG 쪽에서 로봇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고 하반기에는 뭐 하나라든지 두산이라든지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를 상장시킴으로 인해서 로봇주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뭐 최근 들어서 AI도 그렇고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오늘 브리핑도 보면은 AI 쪽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주였는데 사실 뭐 샘 엘트만이 이제 회사의 거치가 속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AI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AI 성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본다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했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로봇이라는 점. 로봇도 보게 된다면 좀 아무래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AI가 나온다고 해서 그냥 AI만 딱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기를 달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것도 실제로 보면 로봇의 일종 중 하나이고 AI를 다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AI 시장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연초에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쪽에 투자를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한데 우리가 연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수 있는 쪽을 조금 더 보게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규 휴머노이드 로봇을 24년 초에 좀 출범할 예정이고요.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가 로봇을 반도체 공장 쪽에 좀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발 이슈로 로봇 쪽에서 랠리가 나왔던 만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삼성전자 측의 이야기로는 CES 2024에서 봇핏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봇핏이라는 키워드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2년 전에 나온다 했는데 계속돼서 안 나오고 올해는 나올 수 있겠지 했지만 결국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는 CES 2024에서 봇핏을 공개를 하고 관련했을 때 정식적으로 출시를 하는 것은 상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만큼 CES 이벤트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CES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을 해요. 그때 CES에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라고 보면 AI 혹은 로봇 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렇다면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CES가 나왔을 때 랠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한두 달 전쯤부터 움직입니다. 지금이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른 감은 있긴 하지만 CES에서 삼성전자가 보핏을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만큼 우리가 관련했을 때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내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두산 로보틱스가 3분기 실적 외형 성장 이뤘어요.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이뤘는데 영업 손실에 대한 폭은 컸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두산 로보틱스가 성장주이기도 하고 외형 성장을 많이 이뤘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로봇 수요가 있는 또 다른 시장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순차적으로 로봇을 밀어낸다면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좀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로봇 쪽에서의 기대감이 실체로 돌아가는지, 거기다가 더해서 연초와 관련했을 때 로봇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협동 로봇과는 약간 상관이 없는 쪽이긴 한데, 임금이 올라갑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관련했을 때 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 쪽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뉴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로봇주 쪽에서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전문가의 픽은 로봇입니다. 어제 윗꼬리를 길게 나온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어떤 로봇주 조금 더 보고 계신지 이제 종목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로봇 섹터 쪽에서 대장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전환 마감한 것을 보면 현재 로봇 섹터 내에서도 좀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야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나와주는 퍼포먼스 대비했을 때 실적이라든지 밸류, 모멘텀이 약간 부진하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을 안고 주가의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안고 올라간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는 실제로 협동 로봇 쪽에서의 점유율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실제로 실적에 대한 가시화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을 보면 지금 로봇 쪽에서의 조금 더 저평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안 봐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로봇 산업 쪽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안고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사라진 기업이 인탑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탑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물론 이 기업이 스마트폰, IT, 전자제품 케이스 생산 기업이긴 합니다. 매출 단으로 봤을 때 그쪽에 조금 더 치우치기도 했고요. 다만 이 기업이 보핏 쪽에서의 생산 라인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CES 이벤트가 나오고 보핏이 실제로 나왔을 때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더 볼 수 있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인탑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 이벤트적으로 인탑스라는 기업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더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인탑스라는 기업이 보핏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의 매수세를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수급적으로 손바뀜이 살짝 나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로봇주 오늘 시장에서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